자, 다음 추리뷰는 레알 마드리드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오, 되게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포인트들이 나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가 토트넘 올림피아코스랑 같은 시간대잖아. 사실 무리뉴의 토트넘, 무리뉴의 손흥민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난번에 봤던 경기가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그리고 느낌이 챔피언스리그 하면 이런 경기가 딱 기대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매치업이니까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우리 라이브는 토트넘 경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중은 제가 내일까지만 유튜브 촬영을 하고 녹음, 촬영, 그 다음에 라이브 일정을 제가 싹 없앴거든요. 제가 목 시술을 좀 받기로 해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주원이 형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주원이 형 혼자서 텐션 빡 해가고 그럼 진짜 재밌잖아요. 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기, 요 추리뷰 역시 포인트만 체크를 빠바바박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5경기 4승 1무 레알 마드리드가 살아났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났는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18득점 1실점 좋죠? 네, 밸런스 좋습니다. 파리도 괜찮아요. 네, 뭐 4승 1패 10등적 2실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1차전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3대0 경기였습니다. 디마리아가 2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메니에가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별리그 상황은 역시 이 조도 무난하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이랑 레알 마드리드가 나갈 텐데 아마 2위에서 1위로 뒤집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차전 기억나시나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경기 내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구나를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맨날 16강에서 좌절할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물론 완전히 팀이 다시 재궤도로 올라와서 결국에는 무리뉴, 안첼로티 그 유산들과 함께 지네딘 지단이라는 명감독 아래서 3연패를 했지만 그 전까지 좀 안 좋았던 잠깐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맞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두드려 맞을 땐 있더라 하더라도 비슷한 전력의 강팀 대 강팀 맞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으로 깨지는 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 편인데, 이드리사 게예,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베라티, 그리고 수비적인 탄탄함,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의 활약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엄청나게 맞았던 그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일단 홈어웨이가 바뀐 것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아닙니다. 다시 본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기록들을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 12경기 중에서 8경기가 클린시트입니다. 수비진이 안정된 것도 있고요. 쿠르투아, 쿠발롬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갈라타사라이전에도 좋았고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뭐 얘가 사실 항상 좀 이럴 거면 나바스를 왜 보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말이 많잖아 쿠발롬은. 근데 최근에 괜찮습니다 쿠발롬. 그 다음에 축신마, 황제마.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중심은 벤제마다. 최근 5경기 6골, 2019년에 무려 29골이나 넣고 있는 벤제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록만 체크를 해볼게요. 파리 생제르맹은 아까 보셨죠? 무실점이에요. 무실점. 4경기 4승인데 10득점 무실점이에요. 대단하죠? 유일하게 이번 시즌 조별리그에서 무실점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8경기 중 1패밖에 없는데 그 1패가 맨유전이야. 이게 솔샤르 왔을 때 그때였었죠?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난 지금도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레스터 1패 이거 맨유한테 왜 졌냐. 이 경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경기긴 했어.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클럽이랑 10경기에서는 기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2승 1무 7패. 근데 뭐 지금의 파리, 예전의 파리 그런 차이도 있을 테니까. 네, 이 기록은 제가 뭐 관심 있게 언제부터 기록인지 체크해보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기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역시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완벽하게 살아났다.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일단 지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단은 참 그래요. 되게 재밌죠.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술가이냐, 저 사람이 진짜 명장이냐에 대한 이야기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거죠. 다 물음표를 붙인다는 건 아니지만 명장이다, 아직은 모르겠다,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3연패 시절의 어떤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3연패 시절의 이야기에서 리그에서는 별로였다.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무리뉴와 안첼로티가 잘 닦아놓은 그 기반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전술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아니 챔스 3연패를 한 감독한테 전술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사실 우습잖아요. 그렇잖아. 결과로 보여준 감독한테 뭐라 그래. 그런데 반대로 약간 틀어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해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밥을 잘 먹어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건 말이 이상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도 어마어마한 전술가여서 명장일 수도 있고 선수단 장악이 엄청나서 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클럽의 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설사 우승 트로피 내가 누군가를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 제가 벵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우승 트로피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명장이고 저는 유럽 축구사에서도 그래도 뭐 열 손가락 이렇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명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시절 한 클럽을 장기간 집권하면서 일정 궤도에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놨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네딘 지단의 어떤 위력이라고 하면 선수단 장악과 저는 선수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뭐 4-3-1-2 내지는 4-3-3을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쓰면서 이스코라거나 그 다음에 아센시오, 바스케스를 활용하는 이런 측면 전술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좀 정신이 없었죠. 지난 시즌 로페테기 그 다음에 뭐 솔라리 되게 정신없었던 시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다시 힘든 시절에 사실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다시 돌아온다는 게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뤄놓은 자리에 또 돌아오는 거는 잘해야 본전인 자리인데 사람이 그런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너리즘에도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좀 동기부여를 잃은 선수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이른바 크카모라고 하는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라고 하는 선수들의 나이도 모드리치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토니 크로스가 이번 시즌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과감하게 이 새끼 사실 재수가 없는 새끼죠. 이거 인종차별한 새끼잖아. 페데리코 발베르데. 근데 얘를 기록한 게 이거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제가 뭐 다 팔로잉하진 않습니다만 SL 때문에 봐야 되는 경기를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활동량하며 이런 기용, 과감한 기용, 그 다음에 호드리구, 아자르, 그 다음에 벤제마, 호드리구 이 어린 선수 과감하게 기용해서 갈라타사라이전에 헤트트릭 하는 거 이런 거 활기돋게 하는 거 뭐 여기에 뭐 크로스 대신에 모드리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기용이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예전에 그 3연패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한테 인터뷰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프리킥 제일 잘 차냐 호날두냐 누구냐 그러면 우리 감독님인데요. 그 어떤 선수도 지단 앞에서 까불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뭐 끝이잖아. 누가 지단보다 잘 나갔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팀 장악 끝. 이런 장악력과 과감한 기용 이거 지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의 바탕이 되는 거는 자기 어떤 커리어도 중요하잖아. 자기의 능력이랑 커리어가 대단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불안하고 내 커리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믿지 못하면 이런 자신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살아났다. 플러스 그러면 뭐 지단이 다 살려놨냐? 그건 아니죠. 주전 자원들의 컨디션 회복도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의 컨디션도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고 수비진의 어떤 폼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자르 80kg까지 쪘었다며. 아자르 뭐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러면 엄청 쪘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인가 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아자르가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제마가 그 사이에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자르랑 이 어떤 조합도 점점 맞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완전히 제 궤도를 찾고 있다. 네. 언제나 이 지단 감독은 참 이 사람이 그거죠. 이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독적인 능력을 어느 선상에 둬야 될 것이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뭐 이런 거 딱딱딱딱딱 줄 세우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단순히 전술적인 역량만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보여준 기간이라는 게 과연 뭐 클럽, 펩 이런 데 미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평가하기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업적과 장악력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챔피언스리그 3연패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보통 사람이 하는 업적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주원 형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람인 것 같다. 국대, 수석 코치 때, 감독 때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파리 생제르맹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딘손 카바니, 네이마르, 음바페, 이 파리가 자랑하는 공격진이 모두 다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 네이마르, 음바페가 출장 가능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이 두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이 가세된 속도와 압도적인 이 크랙이 들어온 파리 생제르맹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지난 경기 파리가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중심에는 중원의 힘이 있었죠. 이드리사 게이, 이 선수가 에버튼에 있었을 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잘했나 모르겠었어요. 이 정도로 잘했었나? 어쩌면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미친인 줄 알았어. 게이 있죠. 베라티가 아마 지금 부상일 겁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엔 드락슬러가 나왔거든요. 명단에도 없던데. 그래서 베라티 있고, 마르키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 투엘 감독이 한 칸 올렸은 다음에 더 좋아졌죠. 마르키뉴스 게이에, 그 다음에 드락슬러든 뭐 베라티가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원은 확실하다. 자, 발베르데가 활기를 불어넣은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싸움 굉장히 볼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 이 완다라는 이 여자친구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인테르 팬들은 등을 돌린 이 이카르디, 그러나 인테르 팬들도 다 알고 있죠. 이 선수가 얼마나 실력 있는 선수인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 드디어 적응 완료. 11경기 10득점, 리그 6골, 챔스 4골. 대단한 스트라이커입니다. 사실 스탯만 놓고 봤을 때 마지막에 스팔레티가 조금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스타일로 변모를 시키려고 해서 그렇지, 이카르디는 그 전에 진짜 터치 몇 번 안 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 효율성에서 따지면 최상위권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다시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제마와 이카르디의 대결도 볼만할 것이다. 경기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스타TV 아프리카에 오셔서 챔피언스리그 EPL 모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추리뷰는 발렌시아 대 첼시,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여러분 안녕.